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18년 8월 13일 월요일입니다. 대구지방은 계속 무더운 날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김일봉 내과의원 초음파 정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56세 남자분의 자체값 상선의 낭성 변성을 동반하는 아이소에코 결절, 등에코 결절 정리입니다. 이 환자는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자체값 상선의 결절이 발견되었고 추적 초음파 검사를 위해서 저희 병원에 내원했습니다. 환자는 갑상선 기능검사상에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검사의 자체 갑상선의 1.3 곱하기 1.2 곱하기 1.2cm 크기의 낭성 변성을 동반한 아이소에코 결절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결절은 양성 선종양 결절, 비나인 아데노마토스 노즐이고 티라드의 로우 서스피션 결절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정리의 강의 앞서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용초사입니다. 초음파를 배우려는 의사 선생님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 용초사 영산 초음파 사랑 모임 제26기가 8월 28일부터 9월 13일까지 서울역 디오빌 오피스텔에서 진행합니다. 26기는 8명이 2주간 8차례 워크숍인데 사전 등록이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7기 회원을 모집합니다. 27기는 2018년 9월 15일에서 10월 3일까지 2주간에 걸쳐가지고 8차례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8명 정원인데 지금 2분이 등록하셨습니다. 6분 자리가 있습니다. 지금 등록하시면 27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초사는 초음파를 처음 배우시는 분을 위한 초음파 아카데미죠. 많은 질문이 옵니다만 두 가지가 대표적인 질문입니다. 영초사는 초보자도 참여할 수 있느냐 묻습니다. 당연하죠. 초보자를 위한 아카데미입니다.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반 정도가 개원이, 반 정도가 봉지기 또는 펠로우 선생님입니다. 그 다음에 2주간 8차례 워크숍이 상당히 일정이 빡빡합니다. 그래서 개인 사정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어떻게 했느냐 묻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다음 기회, 그 다음 기회 언제든지 시간 되는 대로 참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한번 같이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임상에서 흔히 많이 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임상에서 많이 보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갑상선 정리죠. 자, 갑상선 이스무스 부분을 보고 라이사이드, 랩사이드 그랜드입니다. 이스무스 정상입니다. 다음에 라이사이드 그랜드 정상 초음파상이고 정단상도 정상입니다. 랩사이드 그랜드 보니까 이렇게 결절이 있습니다. 1.3 곱하기 1.2cm 크기의 결절이 보이고 아이소에코 결절이고 내부에 이렇게 시스틱 디제네이션이 이렇게 있습니다. 정단상을 보니까 이 내부에 일부 헬류 신호가 보이고 여기에 불완전한 경계부 제어코드를 둘러싸는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이러한 결절은 로우 서스피션, K테라드의 로우 서스피션이고 그 다음에 비나인 아데노마토스 노즐이 되겠습니다. K테라드에 이렇게 결절의 크라이테리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로우 서스피션 결절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요즘은 결절의 갑상선 결절은 K테라이드에 따라서 우리가 진단하고 또 팔로우하는 그런 식으로 추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만든 초음파 스탬프 동영상 강의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초음파를 배우시는 의사 선생님을 위해서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항자가 있습니다. 복부 전영역 갑상선 경동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시는 분에게는 이 동영상을 USB에 담아 선물로 드립니다. 용초사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매점.net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샘플 동영상 한번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고포탈빈이 포스린필의 벤츄랄 포스린필의 도사린, 여기에 립에 라이트 립에 엔드죠. 엔드까지 이렇게 관찰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포스린 슈페리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프로브를 한번 봐주십시오. 보통대로 치십시오. 이쪽이 포스린 필이기 때문에 프로브는 이렇게 좀 세워야 되죠. 호라이전탈하고 세웁니다. 포스린 슈페리어는 이쪽이기 때문에 조금 오블라이크하고 하면서 눕혀야 되죠. 눕혀야 이 위쪽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한번 포스린 슈페리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눕혀가 배를 불룩하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포스린 슈페리어는 관찰이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자, 배를 불룩하게, 야, 나와서 하면은 다시 배를 불룩하게 포스린 슈페리어 나오니까, 자, 여기에 나왔죠. 야, 요겁니다. 자, 여기에 포스리어에서 요렇게 갈라지고 요렇게 갈라졌죠. 요 부분이 포스리 슈페리어의 벤츄랄 도사리, 여기 포스리 인피리어입니다. 포스리 인피리어 6번이고 요거는 포스리 슈페리어. 왜 슈페리어는 인경막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서머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포스리 인피리어 사진하고 포스리 인피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포스리 인피리어 프루브를, 자, 이 프루브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포스리 인피리어 위치입니다. 그 다음 영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은 이렇게 포스리 인피리어 벤츄랄 도사리인데, 자, 그 다음에는 포스리 슈페리어를 보겠습니다. 자, 프루브 위치를 한번 봐주십시오. 배를 불룩하게 하면 프루브를 조금 오버라이크. 예, 이처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초음파 스캠퍼 동영상 강좌입니다. 대구 김일봉내과 053-743-2089 010-4531-2089 ILBONGKM 한매점.net으로 연락하시면 택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계속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중국 길린대 경제대학원 리샤오 원장의 졸업식 축사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예. 그러면 계속 읽어 드리겠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 사진 한 장을 모두들 보았을 겁니다. 최후의 만찬과 비슷한 장면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메르켈 독일 수석 총리를 비롯한 나머지 정상들과 마주 보며 대치하는 장면으로 마치 원수를 대하는 모습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서 G7이 제로 관세, 제로 보조금, 제로 장벽을 시행할 것을 주장하는 G7 경제통합화 계획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웠고 독일의 동의도 얻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독일이 이에 동의한 것은 표면적으로 시장 분담금 등 복잡한 요소 때문일 겁니다. 다른 나라들도 미국의 의견과 같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시장 규모가 크고 경제력인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실계 국가 간 경제 통합화가 분명히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런 행위는 정세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WTO 글로벌 다자무역 규칙을 폐기하기로 이미 결심했다는 겁니다. 이 규칙은 처음에 미국이 만들고 시행했던 것인데 더 이상 이 규칙을 지키지 않고 새로운 더 높은 기준의 규칙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절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EU, 일본 및 기타 선진국에 대한 무역 보호주의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들 국가로 하여금 중국과 같은 편에 서서 미국의 반글로벌 행위에 대한 저항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상 이들 국가들은 지적 재산권 문제, 강제적 기술 이전, 기업 M&A 등과 관련해서 중국을 비난 공격하는데 미국과 다를 바 없고 입장이 완전히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중 무역 전쟁에서 무역 분모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본질적으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짓는 전쟁입니다. 또한 이 분쟁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여기에서는 더욱도 안 됩니다. 무역 분쟁만을 보면 1960년대에서 1980년대 말까지 미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을 치렀고 30년간 지속한 결과 일본 경제가 붕괴되어 잃어버린 20년을 겪게 되었습니다. 미중 간 충돌은 대국의 간의 힘싸움으로 최소한 50년, 심지어 더 많은 시간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모든 것은 큰 역사적 게임의 시작일 뿐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 지금까지 미중 무역 분쟁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것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대단하고 우쭐하는 정서입니다. 100년 동안 서방의 침략, 압박을 받아온 우리에게는 중국입니다. 대국이 되고자 하는 강력하고도 절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개혁개방 40년간 중국의 경제는 놀랄만한 성과를 이뤘고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적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때문에 국가적 자부심에 빠지고 우쭐하는 정서도 같이 따라왔습니다. 미중 무역 정책, 특히 GT 사건은 우리와 미국 사이의 기술적 격차가 크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강력한 각성제입니다. 사실 우리는 많은 핵심 기술 분야에서 외국과 차이가 아주 많이 납니다. 말레이시아 항공 MH370편 사건 이후에야 사람들은 롤스로이스가 자사 제품 엔진이 언제 어떻게 어떤 고도에서 운행되는지 완전히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한 부품업체 대표가 말하기를 세계적으로 이 3개 회사의 자동차의 인젝션 기술이 가장 좋지만 중국 군용차의 노즐로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국산 노즐 품질이 좋지 않아도 직접 생산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 해외업체는 인젝션을 통제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에 엔진의 인젝션을 중단할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기술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천 기술의 핵심이고 그 다음엔 원천 기술의 발전 및 산업화, 예를 들면 칩이고 그 다음에서야 인터넷 기반 사고방식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한 규모의 경제를 지향하는 시장 개척이란 차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즐기는 강군절, 중국의 최대 쇼핑 축제인 경우 알리바바든 경동그룹이든 모두 중국의 거대한 시장 경제 규모를 이용해 빠르게 확장한 것이지 원천 기술 핵심 사고나 원천 기술 발전 및
산업화는 전혀 무관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술과 산업화 기술을 운용하고 중국의 거대한 시장 규모를 이용해 빠르게 발전한 것 뿐입니다. 우리하고 뭐 똑같은 거지요. 또한 이들 이번 무역 분쟁에서 지금까지 중국의 경제 성장 모델은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우므로 경제 구조, 경제 운영 체제 등을 더 개혁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줬습니다. 과거 우리는 시장을 통해 기술을 얻고 자금을 통해서 기술을 사고 인재를 개발하가 기술을 개발한 등의 방식으로 기술 발전을 이루었으나 앞으로 이러한 방식은 더 이상 통하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발전의 핵심 동력은 자주적 핵심만이 답입니다. 기술 분야의 핵심과 시스템 제도의 핵심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8년 8월 13일이죠. 8월 13일.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